금리가 한 20%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금리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그렇죠. 금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왜 그러세요? 요즘 코 감기? 코감기예요. 네네. 갔다 네네. 왔는데 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목소리가 좀 잠겨서 네. 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그냥 대답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워요. 네, 정세가 일단 좀 좋지 않죠? 마음이 좀 아프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차갑고. 네. 네. 빨리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종식되기를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국제 정세 때문에 두 나라의 러시아 보니까 이제 저기 됐잖아요. 이렇게 딱 막혔잖아요. 네. 봉쇄됐잖아요. 네, 경제 그렇죠. 일제 때문에 네. 금리가 한 20%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금리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그렇죠. 금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예. 일단은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그래요. 최대한 좀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네, 예.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팬데믹 선언 이후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일상화가 되면서 조금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이제 달러를 푸는 거였다면 혹시 달러를 좀 이렇게 푸는 걸 좀 줄이는 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 써 있어요.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이라고 바로 하죠. 전 읽죠. 네, 약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좀 줄이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달러 공급을 좀 줄이겠다라는 개념인데, 음, 자, 미국에서 이제 달러 공급을 좀 제한하면 쉽게 말해서 달러의 밸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화가 좀 적으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희소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는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이 달러 자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높은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금리가 네. 높은 곳으로. 그렇지. 물은 미국으로 가겠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 쫓아가게 돼 있죠. 외우셔야 그러면 이제-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외화가 이제 유출되는 달러가 다시 본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막아야 국내도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려야지 안 나가. 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네네. 아주 그냥 맞아요? 구독자님들 위해서 네, 최대한 좀 쉽게 안 이렇게 나가? 좀, 대응해 주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심지어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네. 그 사장님들조차도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리가 오르는데 이렇게 좀 상가를 좀 투자자들한테 좀 권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러면 좀 역으로 좀 묻고 싶어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상가를 그분들이 매수를 하셨는지.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오를 때는 금리가 올라서 못하고. 못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죠. 네. 핑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중요한 것은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 3% 정도. 그럼 물가는 오르는데 네. 내가 어떤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방어하려면 나도 역시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내 현물의 가치, 밸류도 같이 물가 상승할 상승 때 때 같이 같이 동일하게 오르죠.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뭐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사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상가 투자도 좀 이상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2020년에 전문대를 네,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아마 캠퍼스를 한 번도 못 가봤을 네, 거예요. 다녀보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컴퓨터를 발생했죠. 보다가 졸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대학가 상권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가 상권하고 뭐 그 뭐라 그러지? 또 외국인들 상대하는 외국인 상대하는 명동이라든가 네. 이런 상권들은 뭐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유령 도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 명동은 한때는 공실률이 제로였던 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인사동, 명동, 이태원 다 망가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망가진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는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예,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 있죠. 한쪽이 좀 힘들어지면 다른 쪽으로 네,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가는 앞으로 주거지 상권, 주거 상권, 네, 근린 쪽으로 몰릴 상권 수밖에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이제 빈익빈 이 부익부의 시대가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으로 네, 예견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결론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운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이렇게 보면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뭔가 좀 빨리 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좀 투자도 굉장히 좀 그런 네, 국민성이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차익형, 네, 내가 좀 이렇게 좀 단타, 단기적으로 뭔가 좀 큰 어떤 화끈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상가는 절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요. 네. 예. 근데 뭐 멀리 보지 않고 우리 가까운 운정만 보더라도 운정에 지금 뭐 야당이나 또 운정역 인근에 W자가 들어가는 그 상가들 같은 경우 네, 알아. 저도 얼마 전에 좀 탐방을 다녀왔는데 네. 뭐 고층 같은 경우도 뭐 피가 뭐 7, 8천씩 붙고 상가도 이렇게 네, 매물이 없어서 지금 현재 좀 거래가 못 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네. 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으셔야 돼요. 네, 상가도 분명 밸류가 있는 곳은 주거지가 좀 이렇게 좀 갖춰져 있고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좀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 정주에 있다면 상가도 분명 네, 그런 곳은 차익형과 수익형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영상에도 이제 상가학개론 관련해서 네,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투자에 앞서서 좀 주저하는 부분이 향후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상가 투자를 해도 될 것이냐 이런 좀 걱정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또 우리 또 국제 정세상 네, 예. 네, 좀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또 이제 국내 금리도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 지금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서 그렇지 지금 이 정도의 금리는 사실은 뭐 투자를 좀 주저할 만한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금리에 관한 얘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 네네. 이게 진짜 저기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골 때리네. 너무 답답하네, 너무 답답해. 감독님 오늘 그 내용이 좀 다시 안 가도 괜찮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렇게 돼야 돼. 네네. 저 처음 들으시는 분이.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크게 어렵진 않았겠죠? 네. 네. 아, 네네. 네네네. 네네. 제가 봤을 때 사회자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